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희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송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토론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토론의 방식과 공통 질문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랐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토론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에 이어 공통 질문,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두 차례 공통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어서 2차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요. 공통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 항목당 할당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구청장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의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치열한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검증된 일꾼, 중구청장 후보 1번 강희은입니다. 구민 여러분이 평생 지켜오신 중구, 이제는 머물러 있는 고인물 정치가 아니라 진짜 일할 줄 아는 실력파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를 움직여 예산을 가져올 집권 여당 구청장 강희은이 중구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의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중구청장 후보 최진봉입니다. 저는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였으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부산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3대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6년째 중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감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순서 모두 발언 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최진봉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최진봉입니다. 저는 중구에서 지난 40년 동안 구민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2번이나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정을 바쳐 일해왔습니다. 구민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은에 힘입어 중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북항 내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중구에 편입시켰습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강북로 분수광장 조성 등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행복도시 중구 완성이라는 막중한 소명이 남아 있습니다. 중구의 미래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영광, 중구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 후보 강희은입니다. 부산의 중심이 어디냐고 물으면 당연히 우리 중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요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고 낡은 규제에 묶여 변두리로 물려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였다면,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중구에 필요한 것은 문제를 읽고 판을 바꾸는 실력의 속도입니다.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 유치, 고도 제한 문제, 구청장 권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부산시를 즉각 움직여 예산을 끌어올 힘 있는 집권 여당 구청장의 정치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당의 힘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늘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하며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의 가장 강력한 경륜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사람이 북적이는 중구의 전성기를 확실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요즘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부산 중구는 국제 여객터미널과 인접해 있고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많아서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인데요. 그렇다면 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잘 대응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두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부산은 외국인 500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중구 골목 상권은 그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머물지 않고 잠시 구경만 하다 떠나는 경유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영구 용역에서도 보행 불편, 화장실과 외국어 표지판 부실이 그대로 지적되었습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행정은 어땠습니까? 미디어 파사드나 분수광장처럼 수십억짜리 보여주기식 경관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들이 주민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었습니까?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려냈습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꾸어야 합니다. 저 강희은은 외형만 화려한 거품 행정을 걷어내고 외국인이 오래 머물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행정 컨트롤 타워인 외국인 인바운드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국적과 성향을 분석해 안내 시스템부터 체류형 컨텐츠까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빈집과 노후 속박 시설을 리모델링해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다른 구로 넘어가는 발길을 잡겠습니다. 중구의 랜드마크들을 패키지화하여 중구에서 먹고 자고 쓰는 진짜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을 돈을 쓰는 체험형 플랫폼으로 바꾸겠습니다. 부산 어묵 비빔 당면 만들기, 자갈치 장보기 미션 등 독창적인 컨텐츠를 열어 외국인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은 사진만 찍고 떠나는 손님이 아닙니다. 중구에서 먹고 자며 지역 경제를 살릴 우리 중구의 생활 인구입니다. 화려한 조형물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저 강희은이 그 구조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용두산 공원,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비프광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의 또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관광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동 깡통시장 내에 야시장 및 유라리 광장 야간 경관 조명, 사업 등 야간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선호에 맞는 화장품 사업, 씨앗 호떡, 부산 어묵, 밀면, 이재모 피자 등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용두산 공원,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40계단 등 중구만 가지고 있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자갈치 축제, 강복로 트리 축제, 유라리 금맥 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관광 상품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원도심을 잇는 유라리 바다 누리길과 오페라하우스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최근에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업소 등이 우죽순처럼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저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친절, 청결 등 관광객 수용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보도 정비, 조형물 설치, 온라인 간판 설치, 외국어 전용 메뉴판 개발 등 다시 찾고 싶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요 공약을 각각 1분씩 들은 후에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중구청장 후보 최진봉입니다. 중구 행복시대를 열고 중단 없는 중구 발전을 위한 저희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 개발입니다. 옛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중구청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함께 확충하여 원도심 핵심 거점 시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강북로 비프 광장에 품격 있는 거리 디자인 사업을 국제 공모에 선정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구 역사와 예술을 담은 중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넷째, 유라리 광장과 북항 진수공원을 연결하는 유라리 바다 누리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도갑, 일어나 하는 중구 일자리 동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후보의 주요 공약사항 살펴봤고요.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의 주요 공약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중구의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넣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계동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의 한숨 소리를 정책으로 바꿔왔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는 정치를 넘어 답을 실행하는 책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첫째, 중앙 동강동을 해양수도 부산의 진정한 수도로 세우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 거대한 성장 엔진을 켜겠습니다. 둘째, 동강 대청 보수 영주동의 주거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부평 광복 남포동 상권에 사람과 돈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대형 랜드마크의 인파가 골목 상권으로 흐르는 거대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8년의 꼼꼼한 실무 감각에 집권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 다시 사람이 북적이는 중구의 전성기를 강희은이 반드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해 주신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주재해 주시되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최소한의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의 주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5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최진봉 후보님의 공약을 잘 보았는데요.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다누리 복지관 위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내용에 보면 2층에 장애인 일자리, 3층에 노인 일자리, 4층에 일반 직접 일자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장애인 해관과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일자리를 통합해서 같이 우리 중구의 모든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같이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시니어 그룹이 따로 있고 또 청년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과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모두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저희 ESG 센터 그쪽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시설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노인 회관이 저희가 지금 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라는 게 결국은 시니어 클럽에서 도맡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뭐 TO를 뭐 이렇게 더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는 지금 그 각 하드웨어를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 제대로 된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장애인 일자리만 해도 그 저희가 TO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일반 직접 일자리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약이 5번째로 이렇게 하실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중구에 많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못했던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중구의 모든 어르신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가 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서 함으로써 동합을 함으로써 일자리의 모든 것이 후보님. 바로 예. 그러면 이게 그 저희가 따로 뭐 이제 일반 직접 일자리는 저희가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고 구민분들이랑 같이 이걸 매칭을 시켜서 일자리를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는 정해진 TO를 저희가 그대로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장애인 회관이 2층, 3층에 있게 됐는데 지금 2층에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하고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회관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장애인은 회관은 그대로 둔다고요? 두고.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지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가보셨을 지금, 텐데. 제가 가봤죠.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모든 것을 동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동합 일자리를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하려면은 이걸 동합을 해서 다 똑같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통합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기 쉽다라는 부분은 행정의 편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대청동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이 센터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는 보수동에 있고요. 지금 그 시니어 클럽은 영주동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한 곳에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갔었을 때 시스템적으로 이걸 통합을 시켜놓는 게 맞는 거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굳이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행정의 편의성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편의성이 아니고 일자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빨리. 네, 강희은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요, 같은 방식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최진봉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고지대 주거지역과 도심 상업지역의 연결점이자 북한 재개발의 파급 효과를 중구 전역으로 견인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조성 사업은 북한 시대를 선도할 거점 시설로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 2,450여 평에 연 면적 9,810평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만들어지고요. 1층에는 민원실, 2층과 3층은 의회청사, 4층에서 11층은 구청사로 활용하는 등 공공청사가 들었습니다. 강당 등의 복합 주민 편의 시설을 또 만들어서 주민분들의 행정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5개층 중 5,050여 평의 공간에는
총 483면의 대규모 공영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원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와 주차장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상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상계층 1260여 평에는 수영장, 또 체육관, 요가, 피트니스, 테니스장 등 우리 주민분들을 위한 생활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지의 강점을 살리고 북강 재개발과 해수부 및 공공기관 부산 이전 등 변화의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17년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타당성 조사 절차 이행 후 올 4월에 드디어 가장 어려운 관문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최종 통과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강 후보의 이 길거리 현수막에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완성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강 후보님께서는 구체적인 구상은 있으신 건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2017년도에 저희가 신청사 건립기금이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미 중구 비전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챙겨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하나 없어가지고 정말 주민분들이 체육활동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거죠. 아까처럼 사실 기존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없는 공간,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이었나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한 4개 구 정도가 이렇게 신청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나 없는 우리 중구에서 그때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이거야말로 구청장의 정치력이 필요했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그때 선정이 됐어야 됐던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도 이번에 같이 다 지방투자심사에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없고요. 사업을 조금 전에 그 후보님께서 자기가 뭐 의하면서 활동을 하셨다는데 사업을 우리가 진행시킨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올 하반기 이 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내년 초 공모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진봉 후보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후보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정책 중심으로 잘 이어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부산 중구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원인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 정책 실천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구 청년 인구는 중구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청년 인구 특화 정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년 정책으로서 2025년 3월에 중구 청년센터인 청년마루를 개소해서 지업 컨설팅, 워크스테이션, 대학생
행정체험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청년마루 창업 오피스텔을 통해서 창업에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구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임기에 추진한 선박 하물 금수원 양성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인정받아서 2025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구 청년기금 5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청년 구직 지원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구 청년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정책 방안으로 지역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및 어르신 교통비, 분기별 품위 유지비 지원 등 노후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신축, 파크 골프장 조성, 복병산 백세 건강공원 조성 등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과 노인정책의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는 국 12 공모사업 적극 유치, 지방 소멸 대응기금 확보, 기금 활용, 구비 확보 등을 통해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네,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최진봉 후보의 답변 들어보셨고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중구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과 청년 맞춤형 일자리의 부재입니다. 대형 임대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한 것이 중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 강의에는 없는 땅을 찾지 않고 중구 일대의 중소형 노후상가 공실과 원도심의 빈집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의해 제정된 중구 빈집 정비 기금 조례를 즉각 가동하여 구체적인 빈집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과 공실들을 구청이 자산화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지와 창업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구 청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힘있는 집권 여당 구청장의 힘으로 해수부 산하기관과 해사법원, 대형 해운기업을 전폭 유치하여 완벽한 직주 근접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와 지역 경제를 받쳐주어야 어르신들을 모실 복지 재원도 튼튼해집니다. 이어서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고 걱정 없는 중구형 노인복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독사와 고립을 막기 위해 동네 사랑방인 마실센터를 확대하고 AI 안심 케어 시스템으로 24시간 안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을 즉각 해결하는 우리 동네 안심 맥가이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등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등 혼자 하기 힘든 소소한 집수리를 구청이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삼복도로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일상의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을 보여주기식 대형 축제나 불필요한 경관 조성 사업을 과감히 깎아내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 청년들의 미래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유능하고 정직한 민생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구는 국제시장과 부평시장과 같은 유명 전통시장과 광복로로 대표되는 원도심의 주요 상권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쇼핑의 형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광복로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게 됐고요.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두 후보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역시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중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경기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 상권의 활력이 죽고 사람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을 보면 정작 상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경관 사업과 조형물 사업에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쓰고도 결국 실패 사례로 남은 국제시장 청년몰이 그 증거입니다. 단순히 공간만 무책임하게 던져준다고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강북로 미디어 파사드와 분수광장에 수십억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과연 강북로의 빈 점포가 줄었습니까? 상인들의 매출이 늘었습니까? 인구 감소를 막으라고 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이런 화려한 LED 조명이 아니라 당장 내일도 장사할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생존 희망의 최우선으로 쓰였어야 합니다. 저 강의에는 이 전시 행정부터 가감히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성수동의 성공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수동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밀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래된 골목과 레트로 감성, 그 지역만의 스토리텔링 자산을 로컬 브랜드로 키워 청년 창업과 연결했기 때문에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중구 역시 국제시장, 강북동, 보수동 책방골목, 부평 깡통 야시장 등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스토리텔링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구만의 자산을 살려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고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다시 중구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점포만 빌려주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창업 교육부터 마케팅, 청년 특화 업종 컨설팅까지 결합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단단한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화려한 불빛보다 사람이 모여 돈이 도는 진짜 중구 경제, 준비된 구청장 강희은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이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평동 깡통시장 등 등록된 전통시장만 19개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유동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부산에서 최고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판매를 인하여 상권이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에 대한 보호와 창업 지원 대책을 위해서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평동 깡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케이드 및 경관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으며 창선상가 시장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 연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부산 최초로 지역 앞에 동백전에 중구 자체 캐시백 3%를 적립하여 중구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창동 및 창선동 시장 근역에 지도 및 안내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리랑 거리에 고객지원센터 및 국제시장의 노후 간판 교체 및 스토리텔링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도 부산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남포동 노포골목에서 온라인 간판, 외국어 전용 매뉴얼, 골목 문화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구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고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북로 분수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법은 앞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방식과 동일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고요. 후보당 역시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답변 시간 30초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중구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북로 분수 광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 후보께서 풋불만 할애하면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또 미디어 파사드 및 미디어 등 설치를 하여 2024년 추경을 우리가
구의회에 10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렵게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분수광장 및 미디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을 굉장히 주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잘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 후보께서는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우리 중구의 강복로 분수광장이 많은 돈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였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을 하였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강복로 분수 그 자리가 저희 국유진 건 아시고 계시죠? 네, 저희 그 관련해가지고 미디어 파사드가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전에 저희가 강복로 분수광장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드리겠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과 이 광장이 문제다. 이게 분수에 집중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을 우선시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때 10억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구정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구정 질문을 받지 않고 저희가 서명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지금 의회에서 지금 삭감이 된 예산을 같은 사업으로서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주도권이니까 저는 분수광장 및 미디어 시설, 미디어 사업을 강복로 디자인 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반드시 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입법 처리가 기대되었던 부산 글로벌 특별법 알지요? 네. 이것이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에 법사위 상정이 멈췄었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강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 바랍니다. 글로벌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요. 조금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그 최진봉 후보님께서는 제가 지난 3년 차에 저희 재선에서 이제 3년 차죠. 그때 이제 저희가 조례가 계속적으로 부결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의정 활동을 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30초 오버됐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부산 글로벌 특별법은 북한 중심 도시인 우리 중구 발전과도 관련이 매우 깊은 법안입니다. 충청권에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법, 제주에는 제주특별법, 강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법, 전북은 새만금 관련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부산만을 포퓰리즘으로 단언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해양수산 부산 완성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양수도특별법으로 재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열의를 담아서 이미 2년 전에 발의되어서 검토한 시간이 충분했는 법안을 이제 와서 다른 법안으로 둔갑시켜 다시 발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어쨌든 북한과 연계를 해서 강복동이라든지 모든 상권을 살려서 우리 중구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진봉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도권 토론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연 후보가 5분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30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 답변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하게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강봉로 미디어 파사드 분수 광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미사드 파사드 폴이죠. 그것을 사실은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산시장님한테 여기는 꼭 중구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큰 간선도로에 접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특별조정 거부금을 주셔가지고 이 강봉로를 그 후보님, 제대로 그게 살려야 아니라 되겠다. 문제점이 뭔지 여쭤본 겁니다. 뭐 저희가 그때 문제점은 논의가 됐던 없고, 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전 그 관광객이라든지 네. 중구민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잘 됐다. 아, 예. 정말 좋다. 근데 강 후보님도 내가 예.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 중구가 그래도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불빛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후보님. 네, 후보님.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 거기가 굉장히 지금 교통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신호기부터 20m 거리 지면으로 2m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교통신호기 30m 이내 빛이 전멸하는 강공을 표시는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논의됐던 부분이. 그리고 우리 평소에 우리 최진봉 후보님께서는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을 사실 그 고민을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중구에서 사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안해가지고 만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꼼수입니다. 예산을 우리 중구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지금 다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의 이름인 것처럼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그 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구청장은 정책을 예산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신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아까 광 우리 후보님, 22년 제주도권 예,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을 제대로 5분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5대 공약서 작년에 저희가 이전에 그 8대 지방의회 8대 이제 선거에서 지방선거 했었을 때 그때 5대 공약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중구국제화센터 복합복지 케어 거점 시설, 강봉로 분수광장, 중구 작은음악당 조성, 중구 시니어 복합센터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어떤 재원으로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국비와 시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후보님께서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5대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5대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다른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를 사실 이렇게 따와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께 이런 부분을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거는 결국 저희가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의 정치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나아가지고 우리 중구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오고 그랬어야 됐었는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멸 대응 기금을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중구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화려한 그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제가 했지. 그리고 다른 제가 예산을 저만큼 많이 받아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산시의 구청장, 군수회장, 협의회장을 하면서 시장님과 모든 예산을 다 그보다는 이번에도 25억 받아온가 30억 받아온가 알지요? 저희 비프 말씀하시죠. 디자인 강봉로 디자인 네, 사업 그러니까, 비프 광장. 예, 비프죠. 그것도 네. 마지막 제가 선물을 받아왔다면 강서에서도 강서구청장 김도읍 그 국회의원님도 그 예산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중구의 주민 원도심이 살아야 됩니다.
부산이 살려면 원더심이 살아야 된다. 시장님, 이거는 원칙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 압력을 받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 말씀하셨습니다. 주도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강희은이 구청장이 된다면 집권 여당이 구청장이 되어서 선물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예, 참.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앞서 두 번째로 드렸던 인구 소멸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주제인데요. 빈집과 노후 주거지 증가로 중구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중구 의회가 빈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데요. 그렇다면 후보들께서 파악하고 계신 중구 빈집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중구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집 몇 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정체된 재개발, 그리고 정주 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우리 중구 세태의 가장 아픈 상징입니다. 현재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척되지 못해 빈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시민아파트 사례처럼 실질적인 주거 재생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결국 공원화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큰 박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게다가 중구는 급경사지와 좁은 골목, 계단 도로가 많아 장비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비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들어 예산 부족과 법적 사각지대라는 거대한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반면 지난 행정은 보여주기식 조형물과 경관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주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인색했습니다. 빛나는 조형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25년 3번의 도전 끝에 빈집 정비 기금 조례를 직접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중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당선 즉시 이 기금을 마중물 삼아 강희은의 4대 빈집 뉴딜 대책을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행정 책임제입니다. 구청이 복잡한 과정을 대행하는 빈집 해결 원스톱 센터를 가동하고 기존 중구 빈집 뱅크를 실제 활용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빈집으로 돈 벌기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전용 민박이나 감성 숙소로 변신시켜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생활주거 안심제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고지대 빈집은 쌈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즉시 교체하고 노후주택은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칭하겠습니다.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청년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자산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고 장사하고 머무는 중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강희은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중구는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많은 비난민들이 몰려들어 명실상부한 부산의 주거와 경제를 아우르는 부산 최고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심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총 783호로 이 중 1등급 252호, 2등급 519호, 3등급은 12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폐가 철거 사업을 통해서 총 193호의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햇살 둥지 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장기간 방치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한 3등급 빈집은 폐가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철거를 원칙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부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빈집 구역을 토대로 안심 빈집 환경 정비 사업으로 술자를 강화, 범죄 예방 안내문 부착 등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삼복도로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뱅크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청년층과 외국인 유학생
후보자에게 공부하고 입주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체 단순 철거 위주의 정비에서 벗어나 빈집 정비 기금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간 조성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중구의 수건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지만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중구의 100년을 열어갈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우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 마지막 소임이자 사명입니다. 어르신이 존경받는 나눔 도시,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합하는 통합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 반드시 찾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귀중한 한 표를 저 최진봉을 믿고 꼭 선택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더 크고 더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 후보의 마무리 발언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자 했던 분들의 소중한 꿈과 성공의 염원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저 강희은이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오직 중구 발전과 민생 해결로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최진봉 후보님께서 그동안 우리 중구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주시고 구정을 이끌어 오신 점 선배 정치인으로서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정체된 중구에 필요한 것은 관행에 안주하는 느긋함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판을 바꾸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수년째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우리 동네 빈집 문제,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저 강희은은 한결같은 끈기와 책임감으로 끝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8년간 오직 이런 성실함과 실전 능력으로 중구민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중구의 미래 10년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기대해봅니다. 두 후보께서 아주 열띤 토론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그리고 영도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